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 김현웅입니다. 네, 오늘 2020년 3월 7일입니다. 토요일입니다.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에 국회에서 선거구가 획정됐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여당 해당 공천 다 끝났는데 선거구를 획정하면 뭐 어떻게 되는 건데?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니까 어제 저희가 이제 대구 경북 공천 내용을 쭉 이제 한번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정밀 분석해드리지 않았어요? 미래통합당. 예, 근데 뭐 저희가 뭐 아시겠습니다만 김영광 실장도 고향이 저기 경북 상주고,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박철원 의원, 다음에 김준권 대표를 갖다 쭉 오래 보좌했기 때문에 대구 경북 쪽에 하면 조금 뭐랄까 눈에 들어오는 게 있어요. 네. 그런데 아주 흔한 얘기로 요즘 젊은 애들 표현을 그대로 빌자면 골 때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또 뭐 전문적으로 얘기하자면 이게 한국 그 정당 정치의 실패, 네. 의회 정치의 실패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우선 아니 선거구 획정을 네. 공천 다 끝나가고 이렇게 해놓으면은 지금까지 그럼 이루어진 공천은 뭡니까? 그럼 지역구도 안 나눠졌는데 사람 갖다 꽂아놓고 예, 그런 일이 이제 벌어졌어요. 벌어진 거죠. 구체적 실례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최교일 의원이 문경. 그게 문경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 최교일 세 의원이 개가 합쳐져 있죠. 네. 이 최교일 의원이 있는 그 지역이 영주시 문경시 예천군입니다. 네. 그런데 이 영주시 문경시 예천군에 어제 MBC 앵커를 지냈던 황원 씨가 단수로 공천을 받았어요. 공천이 확정된 겁니다. 공천 확정된 거죠. 예. 넌 거기 가서 싸워라. 그리고 이제 황원 씨 신났다고 이제 어제 저녁 6시쯤 와호 했는데 한 5시간 만에 보니까 지역구가 없어졌어요. 지역구 사라져버렸어. 이분이 영주 사람이에요. 영주 사람인데 이게 보니까 선거구 획정하면서 보면은 인구를 맞추고 뭐 지형 지물을 맞추다 보니까 영주는 어디 가서 붙었냐 하니까 영주는 울진, 봉화, 영양, 영주가 한 지역이 됐어요. 네. 그게 이제 농촌 지역구, 네네. 이런 말자 이제 지역구들의 지역을 살려두기 위해서 예. 요리조리 이제 갖다 붙이는 거죠. 네네, 그렇죠. 뭐 10만 이하가 되면 뭐 선거구가 사라지는 거고. 선거구 획정이 좀 인구 기준이 어떻게 되나? 인구 기준이 하한이 13만. 네, 하한이 13만 9천, 상한이 27만 8천 명이에요. 그러니까 하한으로 떨어지면은 사라지는 거고, 예. 상한이 27만이 넘으면 두 개로 자르는 그런 기준이 되는데, 네네. 13만 9천을 맞추기 위해서 시군을 요리조리 이제 갖다 붙이느라고 이제 되는데, 그러면 자, 영주가 사라졌어요. 영주 사라졌고, 자, 그럼 문경은 어디로 갔을까요? 문경은 상주하고 합친 거죠. 왜 그 지리적으로 문경하고 상주가 한 생활권입니다. 한 생활권입니다. 상주는 게 잘 아시잖아요. 예, 상주하고 문경이 같이 있는데 네. 이 상주가 10만 이하로 떨어지니까 상주를 의성, 군위, 청송 이 4개로 묶었는데 네네. 큰 등치가 좀 큰 문경 상주를 묶었는데 문경 상주를 묶은 건 잘 한 겁니다. 아주 잘한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보면 하나 남아있는 예천이 좀 작습니다. 예천은 작죠. 예천군은 어디다 붙였냐니까 안동에 붙여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건 맞아요. 근데 그것도 맞는 게 경북도청이 예천과 안동이 붙어있는 그 지점에 하회마을. 하회마을 그 지점에 해놨기 때문에 네네. 예천과 안동이 한 생활권으로 행정 단위로 묶였기 때문에 그렇게 또 묶는 건 옳은 방향은 맞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보면 전체적으로 선거구 획정된 선거구를 조정한 부분은 비교적 합리적으로 잘 된 거예요. 잘 된 건데 황원 씨는 이게 사라져 버렸네. 문제는 황원 씨가 단수로 받았잖아요. 단독 공천을 받았는데 자, 이 양반이 우선 문경으로 가자니 문경하고 상주가 붙었잖아요. 그러면 임이자 비례대표 임이자 의원이 단수 공천을 받았어요. 그 가서는 그럼 둘 다 단수인데 나 단수요. 단수끼리 붙어야지 뭐. 단수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또 예천으로 가자니 안동인데 안동도 김형동 현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부원장이 단수로 받아버렸어요. 네. 단수 붙지 뭐 가서. 근데 뭐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 황원 씨 같은 경우 원래 고향이 원래 영주입니다. 물론 고등학교는 서울의 인천고등학교 나왔습니다만. 그러니까 영주로 가자니까 이제 영주, 영양, 봉화, 울진인데 여기에는 박형수 전 대구고검 부장검사하고 이규영 현재 미국 연방 공인건축사 이 사람 경선하게 그래서 여기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황원 씨는 뭐 자기가 뭐 편한 데 가겠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지역 연고가 있는 영주를 따라서 간다면은 울진, 봉화, 영덕 영덕은 아니에요. 영덕도 빠졌어요. 이게 영주, 영양, 봉화, 울진이 되는데 여기에는
센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기영 씨 지금 이 양반도 연방 미국 연방 공인건축사라는데 이 양반도 옛날 그 14대 의원은 이학원 의원 원래 그 울진 경찰서장을 지냈죠. 이학원 의원의 그 둘째 아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형수 이제 부장검사는 대구고검 부장검사 정도면 이 고향에서는 이겁니다용. 네. 근데 이게 이제 황원 씨 같은 경우는 자기가 공천받은 지역구가 사라져 버렸으니까 너 좋은 배필 있으니까 결혼하라고 결혼식장에 갔더니 신부가 없는 거야. 없어. 혼자 서 있어야 되는데 어디 가서 이제 싸움은 붙어가지고 결혼을 해야 될 판인데 네. 지금 저 근본적인 문제는 네. 이렇게 지역이 뒤죽박죽이 됐을 때는 김영호 공관위는 자기 나름대로 이 사람들이 경쟁력을 평가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또 무슨 장점이 뭐가 있다든지 네. 지역 경쟁력이 있다든지 이런 지역이 뒤죽박죽으로 혼돈이 됐을 때 그럼 기존의 판단은 유지되는 것이냐? 그러니까 전 그래요. 그러니까 이 당초 보면은 원래 선거구 획정이라는 것이 선거 1년 전이고 언제 하게 돼 있잖아요. 선거 1년 전에 하는 게 맞죠. 그래야지 각자 자기 지역에 가서 내 연고를 찾아가서 거기서 하고 하는데 네. 이거 정말 항상 늘 보면 매번 보면 선거일 한 3, 40일 놔두고 획정하거든요. 근데 정당들이 자기네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이해관계도 있고 근본적인 게으름 네네. 그리고 끝까지 해도 이래도 탓할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선거 30일 남았는데 주시는 것만해도 감사하지. 언론도 탓하기에도 너무 늦어버린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럼 김영호 의장한테 우리가 묻고 싶은 거는 네. 이렇게 뒤죽박죽이 된 이 지역에서의 그 후보 적정성 판정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냐? 말도 안 하겠죠. 그냥 황원 너 저 어디 가서 저 울진 영양 그거 가지고 붙어라 이렇게 조정하고 이제 네. 끝낼 것 같은데 네. 이게 좀 의회 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짓들을 그러니까 국회가 게으른 거예요. 정치권이 게으른 거죠. 그리고 둘째, 전 그래요. 사실 얼마 전에 기다리다 못해서 이제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국회 안 두고 밖에 두고 있습니다. 네. 선관위요. 그 획정위원회에서 이제 드디어 안을 냈는데 그거 갖다가 3당 원내대표가 이제 보면 일단 거부하고 서로 자기들이 만들어서 후닥닥 날치기로 2, 3일 만에 올린 거 아니에요. 근데 강원도가 제일 대표적이었던 게 6개 시군이 합쳐지는 그렇죠. 거는 이제 문희상 의장이 이제 참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 정치권이 정말 신뢰를 다 잃고 국민들한테 너희들 참 거지 같은 놈이라고 매일 하고 공천되면은 외부 사람들 국민의 정당에 대한 신뢰가 제로니까 이제 외부 사람들 김영호를 모셔온다, 김종일 모셔온다, 당과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한테 60% 70% 잘리고 기싸대기 맞고 이런 모욕을 당하는 게 이런 겁니다. 자, 강원도, 충청도, 경상도 막 이 사라지는 시군에 그 대표성이라는 게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지만 상주 문경만 하더라도 상주도 임진왜란 전에는 경상 관찰사가 주재하던 역사가 있는 도시입니다. 자, 참고로 경상도가 왜 경상도인 줄 아시죠? 경주와 상주와 앞잘땡이 그리고 경상도. 호남 같은 데에도 전주라든지 남원이라든지 이런 큰 도시들은 문화적 향기가 남아있는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지역 비례는 우리가 이제 인구 비례로 13만 한, 26만 하고 하지만 이 지역 대표성 도 단위의 이런 강원도 이런 역사적인 문화와 이런 정체성이 다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 묶어놨던 기존에 있었던 상주군이 의성 청송한다는데 여기 태평양입니다. 태평양. 지금 강원도는 무슨 6개 시군을 했던 거는 서울시 면적의 6개입니다. 거기 6개 시군 사람들은 자기 대표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이 무너진 거에 대해서 모여서 정치권에서 상원, 하원은 할 수 없더라도 특별법을 제거하더라도 무슨 정체성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단위를 해줘야지. 지금 여기 영주, 영양, 봉화, 울진 이 4개 구도 서울시에 제가 알지 않습니까? 예전에 김중권 대표가 보면 원래 이제 영덕, 울진, 봉화, 영양인데 그 너비가 충청북도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같은 국회의원들도 이제 지역 대표 못 하는 거죠. 한 바퀴 돌아보면 선거 운동을 못 해요. 선거 운동을 못 하는 거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 정치권이 무슨 쪼개먹기, 비례대표 대가리 싸우고 지금 이런 걸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국민들이 평범한 국민들이 던지는 청송 국민들의
질문에 대해서 정치권 답이 없잖아요. 그 역사적인 전통이 있는 뭐 고령, 성주, 칠곡도 이게 다 하나하나가 다 오랜 역사적인 문화적인 전통이 있는 건데 호남도 마찬가지예요. 이 5개 전남 또 그걸 많이 하죠. 소개 좀 해주세요. 뭐 다른 뭐 있잖아. 태백, 횡성, 영월, 평창, 정선 뭐 이런 5개 삼척, 정선도 다 그 역사들 영월만 해도 뭐 지금 뭐 영월에 가면은 저 단종에 뭐가 있고 또 한 건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답을 안 내놓고 그냥 뭐 때 되면 뭐 누가 한 속 더 먹나 이거만 골머리를 싸매고 하니까 되는데 저희가 둘이 이제 TK 지역을 잘 아니까 이렇게 됐는데 다른 지역들 뭐 강원도 저 호남 충청에 이런 거 똑같을 거예요. 똑같을 거예요. 똑같을 거예요. 뭐. 야 이러니까 정말 우리 정당들이 국민들한테 전혀 신뢰를 못 받고 그래요. 이 바보 같은 놈들 니들만 공천하는 거 못 믿어 그러니까 우리가 안 하고요. 외부에 있는 뭐 당 내부사정 알지도 못하는 뭐 김영호 의장 무슨 변호사 젊은 애들 와가지고 이래가지고 참 이게 민주주의 후퇴인데 이게 정당 정치의 실종이고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의회 민주주의 후퇴죠. 대의민주주의 또 아니 대의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4개 저기 서울보다 서너 배가 되는 데를 그 태평양에 헤엄치고 다니면서 어떻게 그 지역 사람들을 대표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참 심각한 문제인데 더군다나 오늘 D-39일에 선거가 획정돼가지고 지금 지역에 가 있는 사람들은 또 뭐예요? 뭐 지역이 뒤죽박죽 됐는데. 아니 뭐 다른 사람은 그래도 조금 나은데 제일 황당한 사람이 지금 황원 씨입니다. 황원이네. 뭐 완전히 하나님 얘기 황당해진 게 이게 아니 영주도 문경도 예치 다 없어진 거야. 그리고 야 이거 뭐 순천 광양 곡성구례 야 이런 것들도 그냥 하나로 두들겨 합쳐가지고서 광양, 곡성, 구례, 참 이 정말 우리 저 정당들 지금 바쁘니까 국민들이 눈 감아주고 넘어가지만 이게 정치에 대한 불신, 우리 기성 정당에 대한 불신에 근본적인 그 회의를 가져오는 현안 사안들인 거예요. 정말 우리가 우선 넘기지만은 이게 말이 됩니까? 그거 아시죠? 미국은 상원 100명, 하원 435명, 100년째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1대 1.08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인구 편차가 1대 2까지 봐주는 거 아니에요. 1대 2죠. 원래 처음에 1대 4 하다가 1대 3 하다가 1대 1로 계속 줄어가고 있는데 미국은 1대 1. 즉 똑같습니다. 모든 지역과 거의. 그러니까 최대가 1대 1.08. 그 다음 국회 시작되면은 이 농촌 선거구 어떻게 조정해야 될 것인지 뭐 예외를 두면 또 헌재 가서도 걸리니까 이게 참. 근데 그렇더라도 방법을 또 찾아내요. 의회라는 게 다 좋아요. 남자를 여자로 만드는 거 외에는 뭐 다 가능하다는 게 의회주의니까. 다 가능한데 저는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 이런 겁니다. 뭐 사소한 것 같지만은 김영호 공관위에서 이미 보면 이미 대화를 좀 하세요. 당에서는 이미 3월 6일날 본회의 열어갖고 밤을 새더라도 선거구 획정하기로 이미 얘기됐던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루 정도 늦춰갖고 결정 냈으면 이런 우스운 꼴이 안 나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김형호 공관위가 너무 뭐랄까 요즘 보니까 우리가 저승사자야 좀 우쭐하다고 하죠. 솔직히 말해서 근데 김형호 공관위가 선거 결과에 책임집니까? 그러니까 이게 책임이 실종이고 참 이런 거 계속 되풀이되면서 정치에 대한 불신은 계속 깊어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야의 뜻 있는 사람들은 말만 하지 뭐 하질 않으니까 이거 빨리 뭐 개헌 문제도 그렇고 대통령 전직 대통령 전부 다 감옥에 쳐넣어놓고 있는 이 나라에서 대통령제를 계속 하느냐에 대한 이 근본적인 국민들의 의문에 대해서 답이 없는 건 마찬가지 않습니까? 그래요. 하여튼 무엇보다도 지금 보면 갑자기 좋았다 정말 그 흔한 얘기로 단독 공천 받아서 하늘을 찌를 천국 갔다가 갑자기 지역구가 사라져서 음해매하고 있는 황원 씨에게 파이팅 하십시오.